1부와 2부에 촬영했던 날과 오늘은 또 틀린 날입니다. 그날 촬영을 열심히 하고 설명도 열심히 해갖고 촬영을 다 마쳤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광어양이 이제 가면서 이 카메라 렌즈에다가 얼룩을 크게 한 방 남겨놔가지고 후반부의 영상들 보는 게 약간 조금 곤란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촬영을 합니다. 물론 또 액션캠을 요번에 새로 구매를 했는데 바다 낚시 촬영을 계속 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액션캠이 실내에서 조명이 이제 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이 영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쓰던 아이버로 촬영을 다시 합니다. 1부, 2부에서 이제 생선의 기본적으로 비늘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장, 아가미, 그 다음에 내장 쪽에 있는 핏대, 그 다음에 피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가 됐습니다. 오늘 지금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손질한 겁니다. 대방어, 연어, 광어, 밀치 하나, 참돔 하나. 오늘 참돔이 사이즈가 작아서 밀치를 한 마리 더 더해서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빠르면 오늘 판매해요. 연어나 방어 같은 경우는 오늘 빠르면 오늘 다 판매. 이게 다 판매되면 좋겠죠. 맨날 그렇게 팔리면.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보통 연어는 이제 다음 날 정도까지, 방어도 다음 날 정도까지, 광어와 참돔은 이제 오늘 소진을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숙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숙성 방법은, 자, 이렇게 아가미, 내장과 아가미, 그 다음에 피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와 그 다음에 비늘이 깨끗하게 제거된 상태로, 이 상태로 숙성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참돔도 숙성을 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참돔도 숙성을 한다 그러면 이 상태로 숙성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생선살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이 보호를 해주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물기를 훨씬 더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랩핑을 해가지고 숙성을 하고, 이제 일정 시간 숙성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회를 뜨고 오롯이 작업을 해가지고 썰어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회를 다 뜹니다. 이유는 참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조금 별로 없는데, 특히 광어나 방어나 연어 같은 경우는 막상 이 회를 떠봐야 회를 떠서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어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양식이지만 지금 겉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멀쩡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상 회를 떴을 때 안에 피멍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항생제 자국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고름이 차 있다든가, 또 피멍이 심할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 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내가 오늘 뭐 저녁에 판매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내일 판매할 목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통마리로 숙성을 했는데, 막상 그때 가갖고 영업시간에 막상 오롯이를 딱 했더니 안에가 완전 뭐 피멍이 들었고 막 해가지고 상태를 못 쓰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막상 이제 회를 준비를 한다는 게 영업시간에 숙성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숙성회 이제 영업시간이 딱 시작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주문이 많은 편인데, 배달 주문이 많은데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회를 뜨고 오롯이를 하고 또 탈피를 해갖고 회를 썰어서 나간다면 많은 주문을 한꺼번에 쳐내지 못합니다. 어차피 주문 들어오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저녁에 7시부터 8시, 9시. 그리고 한 타임 끝나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이제 혼술 하시는 분들이 1인 사시미 같은 거 10시, 11시 때 이제 주문이 몰려오는데, 그때 가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오롯이 해갖고 이거를 또 해가지고 탈피를 해갖고 한다고 하면 조금 약간
빨리빨리 주문을 쳐내기가 힘들죠. 이런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회를 오롯이를 합니다. 해서 안에 실질적으로 살밥이 어떤지, 피멍 자국이 없는지, 피가 안 빠져서 이제 살에 이제 손질 또는 심해하는 과정에서 얘가 몸부림을 치니까 이제 살에 피가 이제 그 혈관이 터져서 살에 피가 맺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덩어리채로, 광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장, 그 다음에 두 장 나오죠. 덩어리채로 이제 숙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업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방어도 마찬가지죠. 연어도 마찬가지고, 연어도 이래 멀쩡해 보이지만 막상 작업을 했는데 아내가 살이 너무 무르다든가, 아내가 살이 뭐 안 좋다든가, 뭐 피멍이 들어있다든가 이러면 또 그때만큼 이제 가갖고 이제 또 급하게 또 작업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방어도 지금은 멀쩡한데 작업을 해보니까 안에 막 충이 바글바글해. 이러면 그때 가갖고 막상 그런 결과를 보면 곤란하죠. 근데 지금 작업을 해갖고 충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덜어낼 부분 있으면 덜어내고, 너무 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로스가 날지 이런 거를 내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본적인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덩어리채로, 방어 같은 경우도 한 장, 그 다음에 뒤에 두 장 해서 덩어리채로 숙성을 합니다. 숙성회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숙성회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생선을 이제 취급하다 보면 하면서 느끼는 거, 물론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요. 생선은 무조건 동일 어종이라면 클수록 맛있습니다. 방어도 이렇게 10kg, 오늘 빵이 저번 거보다 더 좋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생선, 방어 같은 경우는 좋은 생선 고르는 방법이 길이에 비해 가지고 이 살밥, 이 배 둘레가 이렇게 빵빵한 녀석들이 살밥이 좋은 녀석들이라고 하죠. 이런 녀석들이 훨씬 더 기름지고 맛이 좋아요. 맛이 좋습니다. 지금 오늘 거도 지금 보면 길이는 약 90cm 정도 조금 더 나가지만 배둘레가 엄청나죠. 나중에 이제 또 보면 알겠지만 벌써 딱 느낌에 봐도 살밥이 좋아요. 연어도 오늘 사이즈가 제법 크고, 이제 광어는 지금 막 이제 산란철에 접어 들어갔고 큰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 2kg 정도 짜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선은 커야 맛있어요. 동일 어종이라도. 일반 횟집에 요만한 방어 새끼, 야주 야두라고 불리는 개보다는 중방어가 낫고, 중방어보다는 이렇게 90cm에 10kg씩 넘어가는 대방어라고. 대방어가 훨씬 더 기름지고 이 방어 특유의 맛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출세어라고 해가지고 새끼 방어, 그 다음 중간 방어, 우리나라처럼 소자, 중자, 대자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다 달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90cm, 뭐 80cm 이상의 10kg씩 넘어가는 이런 애들을 불이라고 부릅니다. 제맛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방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숙성회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생선은 크면 클수록 맛있다 라는 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숙성회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큰 생선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큰 생선을 쓰기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큰 생선을 쓰기 위해서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루에 그날 다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런 전처리 과정과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후처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숙성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다음날, 그 다음날, 길게는 3일, 4일, 5일까지도 넘겨서 계속해서 이 횟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남다른 식감과 남다른 풍미, 남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큰 어종들, 광어도 제일 큰 거, 참돔도 큰 거, 방어도 큰 거, 연어도 큰 거, 전부 다 이런 어종들을 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어종들을 또 취급하는 이유가, 이렇게 클수록 숙성빨이 잘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육이 훨씬 더 물러지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광어도 마찬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광어보다는 1kg짜리가 훨씬 더 육질이 오래가고 1kg짜리보다는 2kg짜리가 훨씬 더 오래가고 2kg짜리보다는 3kg짜리가 훨씬 더 오래갑니다. 물론 맛도 있고 가격은 비싸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숙성회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개념을 두고 이제 그런 숙성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이케시메도 하고 이렇게 비늘도 쳐보고 그 다음에 통마리채로 숙성도 하고 오롯이에서도 숙성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과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성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최대의 장점은 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죠. 예, 뭐 배달 주문이든 매장이든 간에 엔간큼 바쁘지 않고서는 혼자서도 다 가능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밑손질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막상 영업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회만 썰어서 나가면 되니까 구성에 맞춰서 빠른 시간 내에 주문을 몰리는 시간대에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쳐낼 수가 있어요. 하루에는 그게 조금 어렵죠. 물론 칼질이 굉장히 능숙하거나 뭐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잡아야 된다라면 그런 게 있고, 단점은 이제 소진을 못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재고가 된다는 거죠. 재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얘를 잡았는데 저는 얘를 내일까지 쓰기로 마음을 먹고 잡아요. 근데 그날까지 못 썼다 하면 남는 부분은 이제 로스가 생기는 거죠. 광어 같은 경우 오늘 쓰기로 오늘 하루에 횟감으로 오늘 하루에 소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질했는데 오늘 못 썼다 그러면 다음날 초밥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도 못 쓴다 그러면 재료가 로스가 생기는 거죠. 장사니까 다 팔 수도 있지만 다 못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 하루의 집은 그때그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손질을 하기 때문에 수족관이 있으면 수족관에서 계속 살려둘 수가 있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양식 어종들은 안 죽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리고 마리당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로스가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숙성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로스를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롯이 작업을 할 건데 연어는 2부에서 나왔으니까 연어는 건너뛰고 지금 영상에서는 연어부터 해야 되지만 연어 작업하고 방어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방어부터 오롯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침에 제 채널에 댓글을 읽다 보니까 누가 대박칼로 하면 이 대박칼이라고 하죠. 대박칼로 하면 이제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미 칼로 해야 된다라는 댓글을 적어놨던데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우습습니다. 이 대박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수율이 잘 나옵니다. 사시미 칼은 생선 포를 뜨기 위한 목적의 칼이 아니죠. 이 대박칼이 이 생선의 포를 떠 중간에 뼈도 잘라내고 머리도 잘라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험한 일을 해야죠. 중간에 뼈도 잘라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칼등도 두껍습니다. 힘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칼날 길이도 길지 않죠. 칼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끝에까지 사람이 이 손잡이를 잡고 끝에까지 힘을 전달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것도 180mm 짜리인데 적당한 길이가 돼야지 제가 이 끝에까지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죠. 힘도 이제 그 다음에 칼등이 두꺼운 만큼 칼날도 이렇게 두껍죠. 두꺼우니까 이제 중간에 뼈를 치고 하더라도 칼날이 잘 눕지를 않습니다. 사시미 칼, 흔히 얘기하는 제가 쓰는 사시미 칼이죠. 배기강의 탄소강입니다. 이 칼은 쉽게 스텐 계열을 많이 쓰는데 대박칼은 이유는 이제 계속 물이 묻어야 되죠. 작업을 하다 보면 물도 묻고 이러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험한 일을 많이 합니다.
생선 뼈도 끊어야 되고 뭐 갈비뼈도 쳐야 되고 머리도 쪼개야 되고 머리도 갈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텐 계열이 경도가 이제 탄소광에 비해서 경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무르다 보니까 적당히 갈리고 적당히 잘 갈리고 적당히 물러지고 예, 해서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녹도 안 피고 계속 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시미 칼 경도가 높고 이렇게 칼날이 얇은 칼로 이 방어 한 마리 치면 이빨 다 깨져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경도가 높은 만큼 날을 얇게 만들어서 날끝을 예리하게 세워서 회를 썰기 위한 목적의 칼이죠. 예, 이 칼을 가지고 이 날끝에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얘기하면 얘는 스텐 계열의 칼은 이제 날끝이 누워버리지만 누워서 또 금방 이제 천방 정도에서 간편하게 날을 세워서 쓸 수 있지만 이 칼들은 이 날끝에 충격이 가해지면 날이 눕지가 않고 날끝이 그냥 깨져 버립니다. 스텐 계열의 일반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VG10이나 뭐 이런 강제들 스텐 계열에서도 이제 높은 경도를 가진 칼들은 쉽게 얘기하면 충격이 가해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칼을 가지고 방어를 해체를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해체하고 나면 칼 다 아작 납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백로같이 이제 그 칼등이 두꺼운 그리고 팔날도 좀 두꺼운 두툼한 스텐 계열의 사시미 칼로는 이런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이 안 맞죠. 칼은 목적에 맞게 써야죠. 예, 그래서 아침에 우스갯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이런 칼도 있습니다. 미오로시 대바라고 해가지고 말 그 자체로 생선을 해체하는 과정에 조금 더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고자 이제 탈피도 하고 회도 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칼도 있지만 잘 안 씁니다. 예. 칼날 길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칼날의 폭도 그래서 힘쓰기도 그렇고 해서 잘 안 써요. 그리고 뭐 이렇게 방어같이 이렇게 큰 애들 갈비뼈 제거할 때나 조금 이제 활용을 하고 목적이 이제 잘 안 씁니다. 물론 제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시게 되면 이런 대박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율이 잘 나옵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제 한국식 일자 칼이죠. 오롯이 칼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본식 규토 그러니까 부엌 칼이죠. 부엌 칼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글라인더로 절단해서 날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칼을 만든 겁니다. 탈피를 하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날 끝에까지 이제 각을 세웠을 때 날 끝에까지 힘이 전달이 되니까 이제 바쁜 업장에서 광어 같은 거 이제 적당히 한 뼘 정도 이제 칼날 길이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한꺼번에 이제 탈피도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우럭이나 뭐 광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롯이까지 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방어 작업할 수 있죠. 작업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날면을 조금 넓어요. 날면이 상대적으로 넓어요. 넓다 보니까 날끝이 예리하게 세울 수 있을지언정 쉽게 얘기하면 날끝이 예리하게 서 있다라면 이런 칼로 방어 뼈 몇 마디 쳐내보면 칼끝이 벌써 다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목적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그때 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론은 좀 두루두루 다양한 생선을 이제 오롯이 한다. 뭐 집에서 가정에서 낚시꾼이다. 낚시꾼들 창칼 많이 쓰죠. 그런 걸 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회를 뜬다라는 목적에 있다라면은 대박칼 이제 생선을 해체하기 위한 칼이고 그 다음에 사시미 칼 정도로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칼로 오롯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방어를 이제 머리부터 떼낼 건데요. 영상이 자, 머리를 떼내는 방법은 칼이 들어가는 게 총 3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돼요.
자, 요 아가미 사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칼이 들어가서 머리만 달랑 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가마살이 몸통에 다 붙어 있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쪽씩 숙성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살면이 하도 전혀 밖으로 도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숙성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본의 그 냉동 방어 필렛이 이래 반포씩 떠 있는 게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방법은 요 옆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 사이로 이렇게 칼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떼내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마살이 방어같이 이렇게 대방어같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여기 요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가마살이라는 게 있어요. 목살이죠. 요 가마살이 특수 부위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참다랑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참치의 참다랑어도 여기가 이제 가마도로라고 해가지고 가마살이 있는데 가장 비싸죠. 단가 면에서는 그다지 비싸지 않은데 뼈가 있으니까 수율이 이제 떨어지니까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통 23에서 24cm 사이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잘라내면 여기가 일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일 끄트머리에 이제 가마도로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또 가장 비쌉니다. 도로 가격으로만 놓고 치면은. 그래서 저번에 이제 참치 영상에 나왔던 게 2번 도로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꼽까지 3번 도로, 그 다음에 배꼽 밑으로 4번, 5번, 뭐 4번 등외 정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쪽을 받게 되면은 배로인이 되는 거죠. 예, 배로인. 가격적인 면에서는 경쟁이 좋지만, 갑자기 참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이제 좋지만, 왜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 4번 도로도 붙어 있고 다 있으니까 좋지만, 이제 참치같이 큰 어종들을 이제 크기가 되면 이 등회도로 5번 도로나 4번 도로에 힘줄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그걸 솎아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스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 2번, 3번 여기서 요까지 정도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고급직일수록 이제 고급 이제 식당일수록, 식당이나 뭐 이자카야나 이런 데서는 1번 도로 여기만 쓰기도 하고, 또는 가마도로만 따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거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가마도로,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 4번, 5번 도로가 이제 참치의 이제 배로인이 됩니다. 예,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참치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이 가장 굉장히 특수 부위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살을 이제 보통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보통 요까지를 잘라서 여기를 머리하고 붙은 채로, 참돔 같은 경우도 머리 조림을 쓴다든가 머리 구이를 쓴다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지만, 방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가마살도 다 끄집어내서 횟감으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잘랐을 경우에는 나중에 요 가마살만 따로 작업을 해줘야겠죠. 다시 요만큼 덜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대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이제 요렇게 칼이 요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따라서 요렇게. 그러면 여기도 뼈가 있고요, 이쪽에도 뼈가 있습니다. 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뼈가 느껴져요. 뼈가 느껴지니까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떼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 작업할 때 대박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뼈가 느껴져요. 칼끝에 뼈가 느껴지니까 이 뼈를 따라서 칼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쪽도, 자, 배 지느러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뼈가 느껴졌어요. 뼈 끝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칼을 꺾어서 돌아 들어갑니다. 가면서 걸리는 뼈가 있으면 다 끊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다 칼집을 넣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자, 이제 머리를 끊어야 되는데,
방어같이 이렇게 그 큰 녀석들은 이제 그 뼈마디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굵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칼을 넣지 마시고 이렇게 안에 내장하고 이런 거를 깨끗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요 척추뼈의 뼈 마디마디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칼이 들어갔던 자리를 봐서 이 척추뼈의 뼈 마디에다가 칼을 넣게 되면 한 번에 쉽게 끊깁니다. 자, 지금 반대쪽하고 칼 넣은 위치가 조금 차이가 나갖고 조금 더 안쪽에 넣는다고 그래 됐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가 제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마살 있는 부위는 지금 여기 몸통에 붙었어요. 요게 가마살입니다. 여기 삼각형으로 생긴 게, 물론 여기도 가마살이 있죠. 예. 참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마살이 요거만 이제 보통 따로 나옵니다. 가마살이라고 해가지고 요 뼈마디가 붙은 채로 이렇게 해서 따로 나오면 이제 재단을 이제 직접 또 그걸 해동을 해갖고 요 안에까지 칼을 넣어서 요 안에 살을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참치, 보통 눈다랑은 작업을 하죠. 요거 하나에 보통 뭐 기억이 안 나네. 요새 안 써갖고. 근데 이제 방어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려면 요렇게 따라서 칼을 넣어서 요 안에 거를 다 긁어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갖고 횟감을 쓰진 않고 이제 요 가마살은 따로 이제 조림이나 구이용으로 해가지고 손님상에 보통 서비스 내거나 판매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볼살 같은 경우도 이제 긁어내서 여기 볼살이 있죠. 볼살도 긁어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요렇게 해서 머리를 뗍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오롯이 이제 회를 이제 포를 뜰 때 저는 저같이 이렇게 마리당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소분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수율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오롯이 이제 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도 남들보다 칼이 좀 여러 번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최대한 바짝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작업을 할 때 항상 저는 습관인데, 이게 여기다 무조건 껍질에다가 이렇게 칼이 들어가야 될 길을 먼저 냅니다. 네. 자, 그다음부터 자, 이 대박칼이 면을 타야 되는데, 자, 보시면 날끝을 너무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날끝을 이렇게 너무 세운 상태로 이렇게 뼈를 긁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방어 같은 이렇게 큰 생선들은 뼈마디가 굵으니까 상관없는데,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대부분의 뼈가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리면 안에 고여있던 피가 나와가지고 살이 또 베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박칼을 써가지고 이제 포를 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날끝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이 이 생선의 뼈마디다 그러면 이 면이 이 뼈마디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자, 딱 들어갔을 때 이 뼈마디가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그 밑으로 살짝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뼈를 타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이 뼈마디가 있죠. 이 뼈마디를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첫 장에 배 쪽에 이제 칼집을 넣어서 이제 척추뼈까지 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려서 마찬가지로 칼이 들어가야 될 길을 먼저 만드세요. 자, 칼이 들어가야 될 길을 만들고 나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뼈를 타는 거죠. 자, 다시 조금 더 안쪽에까지 뼈를 또 탑니다. 하고 안에까지 척추뼈가까지 이제 뼈가 탔다 그러면 이제 살짝 눈으로 보면서 이제 척추뼈 위에까지 칼집을 넣죠. 자, 그리고 나면 이래 힘줄이 붙어 있으니까 살살 긁어가면서 자, 여기 내장이 있던 자리부터는 이 갈비뼈하고 척추뼈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쳐가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면 이제 한 장이 떠졌죠. 네. 남이 찍어주질 않고 제가 계속 보면서 찍어야 되니까 저번처럼 혹시나 또 잘못 나와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할 걸 생각해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신경이 딴 데가 있어. 자, 이러면 이제 한 장이 떠졌고, 자, 여분의 피가 나오면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방어 작업해갖고 이렇게 딱 작업할 때 충이 많으면 벌써 진짜 심한 놈들은 꼬리 쪽에 칼집 넣을 때부터 바글바글 기어 나오고요. 내장 제거할 때도 기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래 없는 놈들은 지금 안에 살을 못 봐서 그렇지만 없는 놈들은 일단 없다 그러면 이렇게 벌써 면이 깨끗합니다. 아니면 벌써 여기서부터 바글바글 합니다. 주로 꼬리 쪽, 요 배꼽을 기준으로, 배꼽이라는 항문을 기준으로 해갖고 꼬리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한 녀석들은 이 치아이 혈압육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 위에까지도 많이 올라옵니다. 뱃살 쪽으로는 잘 없고요. 여분의 핏기를 제거해 준다 그랬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방어 오롯이 작업은 끝입니다. 예. 자, 나머지는 이 상태로 숙성을 할 거예요. 자, 이 한 장은 오늘 사용할 목적입니다. 오늘 사용할 목적으로 이제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숙성을 할 거고요. 이 한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사용할 목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분의 핏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상태로 숙성을 합니다. 예, 차이가 뭘까요? 말 그 자체로 뼈와 껍질이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생선살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 자체로 생선살의 기름층이 유출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갈변도 쉽게 안 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내일 되고 모레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5일 돼도 갈변이 안 옵니다. 그리고 피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잡내나 비린내도 없죠. 가장 이상적인 숙성 방법입니다. 뼈와 살이 붙은 채 해야 된다.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날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한 이 생선들은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떤 녀석들이 들어왔고 몇 킬로짜리고 어떤 걸로 모둠 사시미나 이런 게 구성된다라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뭐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저는 마케팅의 일환이기보다는 손님들이, 솔직히 제가 처음에 배달을 시작을 할 때 다른 경쟁 업체를 많이 봤겠죠. 울산 시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 잘 나가는 업체들. 근데 하나같이 광어를 판다 그러면 광어회라고 메뉴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광어를 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가 없었어요. 요만한 광어를 파는지, 1kg짜리 광어를 썰어주는지, 말 그대로 이만한 광어를 썰어주는지, 아니면 2kg 50cm가 넘어가는 이제 대광어를 썰어주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3만원, 5만원, 뭐 7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죠. 요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하고 요만한 거하고 들어오는 가격도 틀립니다. 벌써 조그만한 거하고 큰 놈은 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죠. 예, 그리고 거기다 중요한 거는 맛도 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그날 우리 집에서는 이런 생선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 좋겠다라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꾸준히. 그래서 오늘은 대방어가 들어왔는데 몸무게는 몇 킬로짜리고 살밥이 어떻고 부터 해가지고 뭐 참돔은 어떻고 일산인지 중국산 안 쓰니까 일산인지 국산인지, 방어도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게 오늘 국산인지 일산인지, 저는 일산 방어소도 일산입니다 얘기하고 팝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돼서 배달 주문도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한 장은 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아직 갈빗대를 제거를 안 했잖아요. 물론 갈빗대를 제거하더라도 요 끝에 요 배꼽이 있던, 배꼽이라고 부르는 요 끄트머리에 혈관이 또 있어요. 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핏기도 이렇게 꾹 눌려주면 이렇게 여분의 혈관에서 피가 배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숙성을 맛있게 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피를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됩니다. 네, 조금씩 계속 배어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되고 저쪽에 보시면 저기 반쪽도 지금 피가 또 요번에 내장이 제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촉촉뼈나 이 꼬리 쪽에 배어 있던 피가 또다시 저렇게 배어 나옵니다. 계속 흘러내리죠. 흘러내릴 수 있게끔 또 거꾸로 매달아 둡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간에 피를 최대한 깨끗하게 빼는 게 무조건 비린 맛이나 이거를 잡아줄 수 있어서 좋다. 통으로 숙성을 하는 거와 이렇게 포를 떠서 숙성을 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생선살에 칼이 닿으면 이 드러난 살로 인해 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생선살의 고유의 수분기나 육즙이 빠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퍼석해지거나 물러지죠. 자,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통으로 숙성을 해야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면, 자, 작업을 했다라면 나중에 한 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작업을 했다라면 이제 해동지로 감싸서 여분의 핏기를 조금 더 제거를 해주면서 생선살에서 배어 나오는, 이제 칼이 닿았기 때문에 생선살에서 배어 나오는 수분기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랩핑을 하기 전에. 자, 요런 느낌으로 잠깐 싸놓고, 요대로 랩핑하면 안 돼요. 요대로 잠깐 싸놓고, 광어는 머리를 떼야 되는 게 여기 이제 비늘이 있는 요 부분으로 마찬가지죠. 요 배 지느러미 기준으로 요렇게 해서 떼내겠죠. 얘도 가마살이 있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떼내고, 머리는 탕거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떼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어를 살장뜨기를 할 건데, 저는 광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저런 애들은 뭐 기본적으로 뼈마디가 굵으니까 그냥 금방금방 타면 되는데, 광어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틀리죠. 뼈도 이 지느러미 살과 가운데 뼈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회 뜨는 거 배우실 때 제일 애먹는 게 광어기도 합니다. 이 지느러미 살을 얼마만큼 잘 살려내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먼저 꼬리 쪽에다가 칼집을 넣고, 자, 지느러미 살에다가 칼집을 넣는데, 자, 한꺼번에 이 안에까지 이렇게 칼이 들어가도록 넣지 마시고 요 끝에만 살짝 걸치게끔 0.5에서 한 1cm 채 안 되게끔 요 끄트머리만 칼을 살짝 넣습니다. 지느러미 살에도 뼈가 있으니까 이 뼈를 느끼면서 이렇게 자, 이때는 자, 이 가운데 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지느러미 뼈는 밑으로 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때 들어갈 때는 칼날 끝이 위로 가고 손잡이 쪽이 내려간 이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칼집을 넣을게요. 안 넣어도 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최대한 로스가 나지 않게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도
칼집을 집어 넣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죠. 네. 자,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먼저 이 대박칼을 이용을 해갖고 지느러미 살을 완전 분리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지느러미 살이 분리가 됐습니다. 예.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이 척추뼈에서 뻗어나온 메인 뼈를 다시 한 번 더 탑니다. 이때. 그리고 나서 반대쪽으로 돌리죠. 돌리고, 자, 이때도 대박칼이 진행을 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죠. 지느러미 뼈가 이렇게 안 돼 있고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면 대박칼도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타게 돼 버리면, 한꺼번에 이 너머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칼끝이 이 넘어가 갖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 반대쪽 위에 있는 살을 긁어버리죠. 그러니까 자, 지느러미 뼈 있는 데까지만, 여기 선이 다 보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칼이 이제 지느러미 뼈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척추뼈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가느냐? 아니죠. 척추뼈는 거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긁어줘야 됩니다. 다시 갈 때는 척추뼈에서 따라 나온 메인 뼈를 이렇게 긁은 거죠. 자, 지느러미 살을 탈 때는 뼈가 쳐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나온 척추뼈로 칼이 넘어갈 때는 척추뼈는 수평으로 뻗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자, 이렇게 다 넘겼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다 칼이 이제 처음에 나온 거기서 다 칼이 넘어갔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척추뼈에서 뻗어나온 이 메인 뼈를, 자, 칼이 수평이 되게 칼날의 면이 뼈를 느끼면서 그냥 한 번에 쭉 그어줍니다. 그리고 살짝 보고, 자, 척추뼈까지 칼이 닿게끔 그어줬어요. 자, 그러고 나면 완전 분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척추뼈를 타고 넘어갑니다. 한번 그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척추뼈가 다 드러났죠. 예, 이렇게. 그리고 요 내장이 있던 자리죠. 여기는 광어도 마찬가지로 갈비뼈가 있으니까 칼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끊어주고요. 다시 칼날이 이제는 척추뼈의 반대쪽에 붙어서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뼈를 완전 타고 넘었죠. 자, 그 다음부터는 자, 이것도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기 살이 이렇게 엉클어 들어 있으니까 칼이 살을 먹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살을 평평하게 펴주고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날면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긁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한 장이 떠졌습니다. 예, 지느러미 살이 깨끗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 갈게요. 자,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바뀝니다. 아까는 이 지느러미 살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어 가지고 칼이 이렇게 갔다라면,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 이번에는 자, 이 척추뼈 때문에 얘가 울렁울렁 거리죠. 예, 가운데 척추뼈가 받쳐주니까 이게 또 양 끄트머리 이 지느러미 때문에 울렁울렁 거립니다. 그러면 살은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까지 다 있습니다. 밑에 바닥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칼이 갈 때는, 아까는 영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나? 아까는 이런 식으로 갔다라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예. 자, 보시면 똑같이 꼬리 쪽에다가 칼집을 놓고, 자,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칼이 반대로 서서 갑니다. 왜? 예, 이 밑에까지 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0.5에서 0.5cm 정도만 긁어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이대로 그냥 칼이 가버리면 안에 숨어있는 이 앵가와라는 이 광어에서는 제일 특수 부위고 맛있죠. 이게 살이 다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해서 안에 숨어있는 살을 긁어내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칼이 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 칼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비늘을 깨끗하게 쳤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대바로, 그냥 대바 칼에 날것으로 이렇게 긁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도 대바가 이제 지느러미 뼈를 탈 때는 이런 느낌으로 서서 갔다라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조금씩 대바의 날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안에 숨어 있는 살을 계속해서 이렇게 긁어줘야 돼요. 자 지느러미 살을 이렇게 다 긁었다 치면, 이번에는 메인에서 뻗어나온 척추뼈까지 칼을 넘기는 거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칼이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반대쪽에다가 다시 여기도 가실 때는 안에 있는 살을 긁어낸다는 느낌으로 한 번에 가시면 안에 살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을 넘기는 거죠. 메인의 척추뼈로, 척추뼈에서 뻗어나온 메인뼈로. 그 다음에 자 칼날의 전체 면을 이용을 해 가지고 뼈를 탑니다. 자 끝에까지 왔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갈비뼈가 붙어 있으니까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 반대쪽으로 칼을 넘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칼을 넘긴 거예요. 자 다시 대바의 전체 날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긁어주면 되죠. 여기서 이미 이쪽으로 칼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칼을 넘긴 거고요. 손은 한 번 더 가지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광어 오롯이가 가능한 겁니다. 자 내가 잘했나 못했나는 뼈마디를 보면 되죠. 예, 행가 쪽까지 이렇게 투명하게끔, 예, 비칠 정도로 투명하게끔 살을 바짝 긁어내야지 이게 회 잘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첫 번째 상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뼈가 앞에서 보시면 어떻게 봐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갔다가 이런 식으로 타고, 두 번째 장 뜰 때는 이 밑에 살이 이 척추뼈 때문에 울렁울렁 거려서 이 바닥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얇게 칼집을 넣고 여기서부터 긁어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떠야지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살 쪽을 보더라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깨끗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를 떴을 때 모양도 나고, 지느러미 살만 썰었을 때 뽀다도 나고 맛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제 보관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 혈압육을 깨끗하게 먼저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혈압육에 뼈가 있어요. 뼈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끊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뼈는 없지만 이 뭐 비린 맛이나 식감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피가 배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끄트머리까지 다 제거를 하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광어의 이제 갈빗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죠. 얘를 제거를 합니다. 보시고 요분으로 비늘이 제거 안 된 부위나 있으면 다시, 생선살에 지금 칼이 닿았기 때문에 이 살에서 수분기가 배어 나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조금 흡수해서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해동지에 감싸 놓는데,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랩핑을 한다든가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생선살에서 배어 나온 이 수분기 때문에 의외로 이 살이 의외로 더 빨리 눅눅해지는 것 같아요. 광어 오롯이의 포인트는 지느러미살, 앵가를 잘 살리자. 자 다음은 도미입니다. 오늘 좀 사이즈가 작네요. 자 도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흔히 생선 손질하듯이 옆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기준으로 해서 머리를, 칼집을 놓고 머리를 잘라줍니다.
도미 같은 거는 뭐 기본이죠. 예, 그냥 배 등등 배, 예, 기본으로 갑니다. 똑같이 칼집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박칼의 칼날의 면이 생선의 뼈를 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뼈까지 갔죠. 예, 촉촉뼈까지 갔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껍질에 칼집을 넣어주시고요. 메인에서 나오는 뼈를 탑니다. 한 번에 너무 깊숙하게 해가지고 탄력하지 마시고 한 2번 내지 3번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칼을 넣어요. 그 다음에 꼬리 쪽으로 있는 이쪽을 끊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갈비대는 이렇게 잡아 뜯지 마시고 그냥 대박칼로 잡고 그어 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반대쪽도, 자, 이쪽도 광어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이 척추뼈하고 이 등 지느러미 뼈 때문에 살이 안쪽으로 숨어 있어요. 밑에 바닥 쪽으로. 그래서 대박칼이 들어갈 때, 아까는 그냥 2번에 끄었다면, 척추뼈까지 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 번 가더라도 안에 숨은 살을 깨끗하게 긁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보고하면 물론 쉽죠.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고하는 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우럭이나 농어, 그 다음에 능성어 이런 애들은 요 등살하고 보통 등살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손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모든 생선이 등살이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럼 뽀다가 안 나요. 뽀다가 안 나가니까 항상 내가 이 칼끝의 감각을 느끼면서 칼끝이란다. 칼날 면에 이 뼈를 탄다는 감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안 봐도 알아요. 자, 반대쪽도 다시 이렇게 칼집을 넣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가 밑으로 바닥으로 살이 바닥에 숨어 있는 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긁어내줘요. 네. 자, 요번에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요 끄트머리, 요 척추뼈 반대편에다가 칼날의 끝을 대고요. 자, 반대쪽 꼬리 쪽을 요 살하고 뼈를 같이 잡고 그냥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네, 그러면 또 한 장이 나왔습니다. 참돔도 뼈에 살이 크게 붙은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비대. 사이즈가 작으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조금 더 쉽게 하는 거는 갈비대 제거를 할 때 바로 놓게 되면 이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돼 있으니까 꼬리 쪽을 살짝 돌려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로 나오면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칼을 요 갈비뼈 반대쪽에다 놓고 척추뼈의 이 이 혈압육에 있는 뼈와 이 갈비뼈가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뼈를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또독 끊어주고 나면 이 반대쪽까지, 갈비뼈가 삐어져 있는 반대쪽까지 이렇게 칼을 쭉 넣죠. 자, 넣은 상태에서 날끝은 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날끝을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칼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익숙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되 칼질은 한쪽에서만 하는 거예요. 밀 때 하든 당길 때 하든. 자, 저는 밀 때 밀면서 지금 계속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뼈만 이렇게 깨끗하게 끊어지는 거죠. 항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깨끗하게 살점을 도려내고요.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쪽은 이제 머리 쪽을 꺾어갖고 이렇게 뼈마디가 일직선으로 되게끔 하고, 자, 칼을 넣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요까지를 끊어야 되죠. 그래서 자, 끊었죠. 그러면 요 칼날의 요 면이 반대쪽까지 붙은 상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밀 때 하든 당길 때 하든, 자, 칼끝을 계속 위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내면 돼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숙성을 합니다. 깨끗하게 잘 됐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예. 여기 붙은 이 뱃살 마지막 끄트머리에 붙은 이 내장막은 저는 그냥 씁니다. 저는 여기다 칼집을 내 갖고 그냥 씁니다. 식감도 조금 약간 꼬독하게 더해주는 맛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쓰고, 취향에 따라서는 나중에 이제 회를 쓸 때 마저 깨끗하게 도려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마지막은 밀치입니다. 밀치도 마찬가지로 여기 옆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 기준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사각으로 칼을 놓고요. 양쪽 다. 그 다음에 촉촉뼈를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밀치 같은 경우, 자 그냥 등에서부터 벌써 한 장 뜹니다. 바로 자 똑같이 칼이 나갈 길을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촉촉뼈 안에까지 그냥 한 번에 쭉 구워 버려도 됩니다. 뼈를 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가 촉촉뼈하고 붙어 있죠. 요 사이에다가 칼을 놓고 당기세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촉촉뼈를 여기 촉촉뼈의 반대쪽에 이렇게 넘어갈 때는 칼날면이 촉촉뼈를 따고 넘어가듯이 가고, 칼날의 전체 면을 써갖고 한 번에 꺼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장 할 때는 자 뱃살 쪽에다가 칼집을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척추뼈하고 이 등 쪽에 뼈 때문에 살이 밑으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거꾸로 한꺼번에 많이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가더라도 최대한 살을 빼내는 거죠. 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갈비뼈를 끊으면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뼈에 이렇게 살이 거의 붙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이 돼요. 갈비뼈 제거하실 때는 밀치는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놓고 처음에 끊었으면 그 다음에 요 날끝을 이쪽 면을 이쪽으로 갈 때는 요 날끝을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보다는 여기다가 시선을 두고 이게 칼이 너무 처지지 않게끔 계속 칼날의 끝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한 번에 밀든 당기든 한쪽으로만 칼질을 하면 조금 더 쉬워요. 반대쪽은 붙어 있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라 그랬죠. 자 끊어졌죠. 끊어졌으면 자 이번에는 칼날을 여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버립니다. 이만큼이 여기가. 그러니까 자 밀든 당기든 자 어디를 신경 쓰면서 요쪽 면을 신경 쓰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뼈만 이렇게 갈비뼈만 깨끗하게 나옵니다. 밀치도 마찬가지로 내장막은 나중에 제거하셔도 되고 이 검은색 막은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칼집을 내갖고 그냥 썰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손질이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동지에 싸놓으시면 하고, 이제 아까 방어 반쪽이 보시면 피가 엄청 또 나와 있죠. 계속 꼬리 쪽에 배어 있던 살이 나와 있으면 피가 이렇게 계속 배어 나옵니다. 밖으로 최대한 빼줘야 돼요. 그날 1부, 2부에서 나왔던 방어가 굉장히 살밥이 좋고 맛이 좋았거든요. 오늘도 거기 못지않게끔 괜찮은 것 같네요. 막상 얘네들은 지금 조업해갖고 그때그때 올라오는 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시즌 때 쓰는 애들은 보통 가두리에 있던 애들입니다. 저는 느낌상 가두리께 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내장막 쪽에도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빼줘야 됩니다. 그 방어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의외로 이런 살밥 좋은 방어들이 들어오니까 좋네요. 한참 바쁠 때는 충이 많아갖고, 한참 많이 팔 때는 충이 많아갖고 완전 고생 많이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해동지에 싸서 여분의 핏기가 계속 배어 나오게끔 해둡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다 됐어요. 네, 방어, 그 다음에 여기 밀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돔, 그리고 참돔 밑에 요 밑에 광어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참돔이나 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비끼를 하지 않고 그냥 비늘을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기가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동지를 또 갈아주고 해서 이 생선 이 껍질층에 수분기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스키비끼를 할 경우에는 이 껍질층에 요 사이사이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없어갖고 이게 한 번만 닦아줘도 벌써 광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써 겉면이 벌써 다 말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다 말랐어요. 근데 참돔이나 밀치같이 이렇게 그냥 비늘을 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동지를 계속 갈아줘 가면서 자, 이 껍질층에 수분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참돔이 제일 여러 번 해줘야 돼요. 계속 지금 졌죠, 해동지가. 이유는 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랩핑을 해갖고 숙성을 시킬 건데, 랩핑을 한다는 거는 공기하고 이게 차단되지 않습니까? 차단된 상태에서 여기가 젖어 있다는 거는 그 랩핑된 그 공간 안에 시간이 지나면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습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생선살이 물러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겉면에 물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숙성을 할 때는 공기하고의 차단,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기, 뭐 습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시해야 됩니다. 생선살에서 배어 나오는 물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일단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면, 껍질이 붙은 채로 작업을 했다라면 이렇게 최대한 이 껍질층에 수분을 뺀 상태에서 이제 뽀송뽀송한 상태로 랩핑을 해놔야지 훨씬 더 숙성이 잘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 같이 이렇게 벌써 방어 같은 경우는 다 말랐죠. 오샤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스키비끼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낫죠, 얘보다는. 저쪽에 이제 작업한 거 정리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동안 얘네들 이제 해동지에 싸놨던 거를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방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혈압력을 중심으로 이 안에도 아직 지금 피가 깨끗하게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요번에 핏기가 아직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동지를 감싸 놓으면 이렇게 감싸서 요번에 이래 핏기를 깨끗하게 조금 더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랩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랩핑을 하지 마시고, 자 또는 해동지에 많이들 감싸 놓지 않습니까? 해동지는 말 그 자체로 냉동된 참치를 해동시키는 과정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얼었던 게 녹으면서 참치의 수분기나 육즙이 배어 나오는 거를 흡수해 주는 게 해동지의 목적이죠. 이렇게 갓 잡은 화를 해동지에다가 이렇게 계속 쌓아놓게 되면 지금 여기도 보면 핏기뿐만 아니라 이 젖은 게
생선살에서 배어 나온 수분기나 육즙인데 기름층인데 이게 계속 젖은 채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살이 물러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동지를 감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해동지를 갈아주고 또다시 해동지를 갈아주게 되면, 자, 계속해서 갈아줄 때마다 계속해서 수분기와 육즙이 기름층이 빠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살이 퍼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롯이를 포를 뜬 상태에서 숙성을 한다 그러면, 저번에 연어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런 숙성 시트라는 걸 씁니다. 한쪽은 까칠까칠하고 한쪽은 만들만들한데 좀 일종의 기름종이 같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반들반들한 면을 생선살에 붙여서 랩핑을 하는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은 가장 크게 이 생선살에서 이제 배어 나오는 기름층이 유실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갈변이 이렇게 방어같이 둥푸른 생선 또는 붉은살 생선을 가진 애들의 이 붉은 부분이 갈변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참다랑어 등살, 악가미 같은 거를 완전 해동된 상태에서 얘에다 감싸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숙성도 되고 갈변이 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참다랑어 뱃살도 마찬가지고요. 저번에 제 거 참다랑어, 생물 참다랑어 도로 뱃살 영상 보시면 나왔던 용지가 얘입니다. 근데 생물 참다랑어는 속에서부터 갈변이 오기 때문에 얘가 막아주는 것도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어나 이런 애들은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비싸요. 그래도 제 편의를 위해서 씁니다. 효과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랩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숙성이 되는 시간 동안에 가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공기와의 차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다음에 온도야 뭐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그냥 랩핑 돼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저기 참돔의 껍질의 수분기를 제거했던 이유가 이렇게 랩핑이 돼 갖고 이 랩핑된 이 공간 안에 물기, 습도, 이거를 본인이 잘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생선살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랩핑이 됐어요. 자, 쟤는 생선살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뼈와 껍질이 다 붙어 있죠. 지금 살이 드러난 거라곤 요 위에 요쪽 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는 그냥 이대로 냉장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쪽에만 조금 로스는 나겠죠. 이대로 냉장 보관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예, 다 막아주니까 생선살을. 예. 근데도 이제 굳이 하자면 저거를 쓰지 마시고, 예, 이렇게 다시 해동질을 해가지고 요분의 핏기가 계속 배어 나오게끔 해주면 조금 더 숙성에 이제 비린내나 잡내를 잡는데 도움이 되겠죠. 싸놓으면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 해동지가 다 젖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해동지를 바꿔주고, 네, 바꿔주면 됩니다. 종이가 어디가 뻗나? 그리고 이렇게 생선살이 드러난 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숙성 시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댓글에 어디서 구입하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공기와 담는 거는 최고의 그 방해 요소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잘 싸주세요. 광어 같은 경우 이제 해동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싸놓게 되면
약간 좀 뽀송뽀송해진 느낌이 납니다. 아까는 이제 수분기하고 기름층이 번들번들했다면, 자 뒷면도 지금 스키빗기를 해놓으니까 벌써 이게 여기에 물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다 말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또 반대면은 해동지에 싸놓은, 해동지 반대면 껍질이 있는 층에다가 해동지를 붙이는 이유는 혹시나 모를 이 랩핑된 이 공간 안에서 이 발생되는 수분기를 조금이라도 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생선 산면에는 자 이렇게 숙성 시트를 붙여서 이렇게 랩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도 이제 4, 5경직이 오면서 육질은 지금 화로 때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해집니다. 화로회를 드시면서 육질이 탱글탱글하다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죠. 정확하게는 질긴 거죠. 질긴 건데, 생선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화로회로 먹는 생선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그 근육이 그만큼 성장을 안 했고, 또 안에 힘줄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질긴 거를 탱글탱글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먹는 거죠. 정확하게는 질깁니다. 질긴 거를 질기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 대광어 이렇게 큰 것들, 자연산 뭐 5kg짜리 이런 것들은 바로 잡으면 질겨서 못 먹습니다. 일정 시간 숙성을 해야지 훨씬 더 육질이 탱글탱글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저렇게 나눠서 랩핑하는 이유는 이제 한꺼번에 다 소진이 안 되니까 이제 일부러 나눠서 해놓는 거죠. 필요한 만큼 꺼내 쓰기 위해서. 자, 참돔도 계속 해동지를 갈았더니 이제 껍질층이 어느 정도 이제 수분기가 물기가 없어졌죠. 자, 이 상태로 이제 해갖고 참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돔은 아예 이제 두 개로 나눠갖고 이렇게 해놓으면 한 두세 시간만 지나도 이제 안에서 이제 수분기가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기름층이 이제 싹 올라오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영업시간 돼가지고 한 6시쯤 해서 꺼내보면 이제 살면이 반들반들합니다. 참돔 같은 경우도 길게 숙성을 하려면 내일까지 숙성을 한다, 모레까지 숙성을 한다. 그러면 이래 사이즈 작은 거는 육질이 아까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육질이 그만큼 빨리 퍼져요. 사이즈가 크면 다음날이고 그 다음날까지도 쓸 수 있다라면 중간에 이 해동지와 아까 숙성 시트를 같이 교체를 해갖고 다시 이 안에서 발생되는 이제 습도를 물기, 습도를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질이 오래 갑니다. 맛도 있어지고요. 훨씬 더. 마지막으로 밀치, 숭어도 마찬가지로 껍질층의 수분기가 거의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얘도 지금 느낌은 이런 그냥 갓 잡은 화로 느낌이라면 이제 조금 있다가 영업시간이 돼갖고 두세 시간 지나면 살 속에 있던 기름층이 싹 올라오면서 반들반들해집니다. 그리고 탈피는 이제 손님상에 나가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껍질, 이 겉면층에 있는 그 기름층이 그때까지 유실 없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 갓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납니다.